1부 영상은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부 영상은 1부에서 빼먹은 몇 가지만 덧붙이고 바로 시작할게요. 이 내용은 오른쪽 위에 링크 해드릴게요. 영상으로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상 대화가 옆방이랑 공유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스피커를 못 쓰신다고 봐야 되고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 집은 일상 대화도 들리지 않고 방음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볼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볼륨을 작게 하고 쓰는데 스피커를 구입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소리를 높게 키우시더라고요. 꽝꽝 이게 몸이 울릴 정도로 엄청 크게 키우거나 야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층간소음 문제는 거의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륨을 올리고 싶은데 흡음재랑 방음재를 사용하면 되냐? 방음재와 흡음재는 효과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계란판 붙인다고 해서 방음이 되고 이러진 않으니까요. 웬만하면 볼륨을 낮춰서 사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제 주관적 의견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정말 영화관급으로 듣고 싶은 게 아니시라면 저는 서브우퍼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음악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보통 서브우퍼가 담당하는 영역대는 진짜 낮은 저음들이거든요. 구매하시려는 서브우퍼가 어느 정도의 서브우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채널 스피커를 괜찮은 걸 사셨다면 서브우퍼가 없이도 꽤 괜찮은 소리를 듣고 계실 거예요. 아직 스피커를 구입 전이시라면 스피커를 먼저 사용해 보시고 들어봤는데 부족하다 싶으시면 서브우퍼를 구입하시면 돼요. 대신에 몸을 울린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그 소리가 그대로 위, 아래, 옆집까지 다 퍼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이신 분들이 아니면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예 구입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편의성과 디자인은 사운드바가 정말 좋습니다. 깔끔하고 설치했을 때도 무난하고. 근데 만약에 같은 가격에 이 채널 스피커가 있다고 하면 이 채널 스피커가 음질은 더 좋습니다. 근데 두 개를 놓고 비교하기에는 약간 지향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운드바는 음질을 약간 포기한 대신에 다른 거를 조금 살린 느낌이고요. 이 채널 스피커는 음질을 살리고 약간 다른 게 좀 그거된? 이 채널 스피커도 이쁜 게 많지만 보통 사운드바가 더 깔끔하잖아요. 용도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는 TV용이면 사운드바랑 우퍼 조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모니터링 스피커를 검색하다 보면 모니터링 스피커는 음감에 부적합하고 모니터링 용도로 작업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다른 스피커들도 들어보고 하시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들어보니까 차이가 있긴 있어요. 확실히 일반 제품들이 저음이나 고음 쪽에서 좀 더 강조되고 더 재밌는 소리를 들려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니터링 스피커가 딸리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굳이 얘기하면 성향 차이지 않을까? 네, 이제 진짜로 스피커 관련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어떠한 회사나 업체로부터 지원, 협찬, 이해관계가 일절 없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체험단 진행한 제품도 없고요. 따로 이런 게 일절 없습니다. 혹시나 의심이 되신다면 물어봐 주세요. 거래 내역 다 증빙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웬만하면 객관적으로 진행하려고 신경을 쓰겠지만 부분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스피커를 계속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봐야 할지 모르니까 제가 이걸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격을 뛰어넘는 그런 스피커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얼마를 최대로 가용할 수 있는지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부피, 어느 정도 부피까지 내가 수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성향, 저음을 좋아한다거나 중고음을 좋아한다거나 성향을 참고하시고 제품 구매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은 최저가 55,000원짜리 브리트 1008라는 제품이고요. 저음이 생각보다 탄탄해서 좀 놀랬던 스피커입니다. V자형 성향이라 막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본인이 V자형 성향을 좋아하고 EDM 힙합을 좋아한다 하시면 추천드려요. 대신에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대사가 조금 잘 안 들리거나 답답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참고는 해주세요. 베이스 조절이 따로 가능하고요. 디자인이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니까요. 디자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제품은 최저가 7만원짜리 캔스톤 R25 제품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잠깐 와 했던 스피커 중 하나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밸런스 잘 잡힌 소리를 내줘요. 고음 저음 조절이 가능하고요. 블루투스까지 지원해서 10만원 이하 입문용으로 괜찮게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부가적으로 헤드폰 단자도 있어서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스피커이지 않을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유선 입력이 RCA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개 이상의 기기를 사용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좀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보노보스 H1이라는 제품인데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단종된 것으로 나옵니다. 앞서 말한 스피커들보다 고음이 조금 더 밝게 들리고 저역도 괜찮게 들리는 무난한 스피커예요. RE15와 함께 10만원 이하 추천 스피커 목록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단종이 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최저가 9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캔스톤 R50 제품입니다. 이 제품만 들었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다른 제품들이랑 같이 들어보니까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좀 먹먹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스피커가 고장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원래 그렇다는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 편인데 부피도 좀 크고 소리도 좀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생각하는 스피커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최저가 10만원짜리 티악 LS-M100이라는 모델이고요. 타스캠 VL-S3랑 동일 모델이라고 해요. 타스캠 VL-S3 모델은 국내에 유통이 됐는데 티악 LS-M100은 국내 유통되지 않는 모델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하면 배송비 포함 10만원에 구입 가능하고요. 크기가 작은 3인치 스피커지만 모니터 스피커 라인이어서 그런지 밸런스가 꽤 잘 잡힌 소리를 들려줘요. 전체적인 느낌은 선명하고 깔끔하지만 조금 심심할 수 있는 소리, 좀 조미료가 없는 소리?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게 들어서 작은 스피커를 찾는데 저음이 약하고 중고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섯 번째 스피커는 국내에서 단종되고 직구로 구할 수 있는 야마하 NX50 스피커고요. 이거는 좀 그냥 스피커 같다. 딱 PC 스피커의 느낌이에요. 그냥 그냥 그렇구나 하는 소리. 뭐 엄청 좋다거나 뭐가 자극적이라던가 이런 건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장점이라면 작고 디자인이 좀 깔끔한 거, 그리고 헤드폰 단자가 달려있는 거. 그 외에는 딱히 뭐 할 말이 없네요. 일곱 번째 스피커는 최저가 11만원대 아르테시아 M200이라는 모니터 스피커고요. 모니터 스피커라고 검색하면 최상단의 광고로 나와서 구입하기 전까지 별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특가 할인을 하는지 9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청구 할인까지 해서. 그래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소리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후에 소개해드릴 모니터 스피커보다도 조금 더 소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들린 것도 있지만 국내에서 정식 유통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AS 받기도 좀 용이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도 나쁜 편은 아니고요. 대신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좀 있는데 후기 글들을 좀 찾아보니까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났다는 평이 좀 잦더라고요. 좀 많은가 봐요. 뭐 그래서 구입하실 때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S만 괜찮으면 10만원 초반에 추천해줄 수 있는 괜찮은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스피커는 최저가 12만원대 캔스톤 R30BT 제품이고요. R50이랑 거의 유사한 디자인인데 크기는 작아지고 소리는 좀 더 깔끔해지고 특이점이라면 고음의 착색이 조금 있어요. 그 외에는 뭐 블루투스가 탑재되어 있고 입력 단자가 RCA랑 3.5mm 두 개인 거, 그리고 디자인도 깔끔한 거, 괜찮은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해요. 아홉 번째 제품은 최저가 13만원대 캔스톤 NX201 보스 제품이고요. 보시면 보스 컴패니언 20의 디자인을 똑같이 벤치마킹한 제품이죠. 네, 근데 외형은 비슷한데 소리는 좀 딴판입니다. 소리는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깔끔하지 못한 좀 이도저도 아닌 소리? 거기다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사가 나오잖아요. 대사 톤에서 700Hz 부분이 안에서 울려요. 앉아서 가만히 듣는데 그 부분이 울리더라고요. 대사를 치면 700Hz 부분이 울립니다. 블루투스나 USB 광출력까지 이렇게 입력 단자가 많은 건 좋은데 소리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 스피커입니다. 열 번째 스피커는 최저가 14만원대 보스 컴패니언 2 시리즈 3 제품입니다. 크기에 비해 저음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소리도 깔끔한 편이고 대신에 V자형 소리라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답답함을 간혹 느끼실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디자인 깔끔하고 헤드폰 단자까지 달려있어서 무난하게 추천드려요. 11번째 스피커는 최저가 14만원대 브리츠 1700BT 제품입니다. 1700BT 제품을 직접 들어보고 나서 얘를 왜 추천하는지 좀 알 법한 게 저음도 잘 나오고 고음도 깔끔하게 잘 나와요. 블루투스도 지원하고 아쉬울 게 없는,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헤드폰 단자가 없다는 거, 디자인이 호불호가 좀 갈린다는 거, 무난합니다.
12번째 스피커는 최저가 14만원대 맥키 CR3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모니터 스피커 치고도 저음이 많이 부스트 돼 있고 소리도 조금 아쉬워서 평소에 베이스를 많이 부스트해서 듣는 분이 아니시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편의성은 좋거든요. 억스 단자나 헤드폰 단자나 볼륨이 다 앞에 있는데 디자인도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리고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게 많다 생각하는 스피커입니다. 핫딜 떠도 좀 고민해볼 것 같은데 정가 주고 사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13번째 스피커는 최저가 15만원대 크리에이티브 T42 제품입니다. 국내 유저층이 꽤 탄탄한 스피커 중 하나죠. 스피커의 디자인은 정말 괜찮은데 소리는 조금 아쉽지 않나. 중고음은 무난한데 저역대가 좀 부스트가 돼 있어요. 듣기 좋은 저음은 아니고 좀 깡통소리, 빈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음이라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제품 포지션이 뭔지 모르겠어요. 중고음 성향이라고 하기에는 저역이 부스트돼 있고 저음 성향이라고 하기에는 저음이 그렇게 또 듣기 좋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 스피커가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14번째 스피커는 단종된 캔스톤 LX6000 제품입니다. 마이크로랩 솔로 6C 그리고 FC280이랑 동일 모델이고요. 국내에서 왜 단종됐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10만원대에서 가성비가 엄청 좋은 대형 스피커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체급이 깡패라고 크기가 크니까 소리가 짱짱합니다. 가격이 10만원 후반대인데 실제로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좋은데?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대신에 좀 원거리용 아니면 큰 방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좁은 방에서 쓰기에는 좀 아쉬운 스피커. 중국 직구로 구매하시면 배송비 포함 약 16만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5번째 스피커는 최저가 19만원대 프리소너스 에리스 3.5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정가가 무려 19만원인데 이 정도 주고 살 그런 건 아니고요. 최저가로 검색하시면 해외 직구를 구매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를 통해서 약 13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소리는 저음이랑 고음이랑 다 깔끔하고요. 밸런스도 괜찮고 굳이 따지자면 약한 V자형? 디자인도 깔끔하고 전면에 볼륨이랑 단자랑 다 있어서 편의성도 괜찮고요. 핫딜이나 직구로 구입하면 나쁘지 않은 스피커라 생각해요. 16번째 스피커는 최저가 20만원대 레이저 논모 크로마 게이밍 스피커입니다. 솔직히 게이밍 스피커라서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소리가 좋더라고요. 게이밍 스피커들은 보통 무작정 베이스를 막 과하게 해놓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밸런스를 맞는 소리를 튜닝을 해놔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저음이 센 소리는 아니어서 저음이 센 소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다른 걸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디자인이랑 LED랑 레이저 감성이 있으니까 가성비는 개인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13만원대 레이저 논모라는 제품도 따로 있어요. LED가 없고 USB DAC가 없는 제품. 소리가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리 자체는 깔끔하고 준수합니다. 17번째 스피커는 최저가 25만원대 JBL 프로 104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국내 정발 최저가가 25만원대고요. 직구하면 약 16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JBL을 블루투스 스피커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소리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솔직히 JBL 104는 잘 모르겠어요.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긴 하는데 중저음이 부스트 돼 있어서 소리도 좀 탁하게 들리고 근데 또 중저음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취향이 안 맞으면 괜히 또 좀 그래요. 저음이 약간 깡통 소리가 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국내 정발가가 25만원이에요. 25만원 주고 살 거면 차라리 딴 걸 사는 게 낫죠. 그나마 장점이라면 헤드폰 단자가 있는 거, 디자인도 좀 새롭고 지향성 설계가 돼 있어서 스탠드 없이 그냥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근데 핫딜이 떠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모델이에요. 직접 들어보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18번째 스피커는 중고가 20만원 중반대 보스 M2 제품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계속 사용해보고 싶긴 했는데 워낙 비싸기도 하고 접할 기회가 없다가 일본에서 직구를 했어요. 약 15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실제로 들어보니까 크기에 비해서 소리는 꽤 괜찮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크기에 비해라는 거지 가격을 생각하면 소리는 좀 아쉽죠. 내가 정말 작은 걸 써야 하고 소리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다 하면 보스 M2를 사는 게 나쁘진 않은데 굳이 크기에 제한이 없는데도 보스 M2를 찾아서 산다 이러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보니까 저음도 많고 되게 괜찮다 이런 평이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저음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간단히 얘기하면 초소형인데 어느 정도 괜찮은 소리 그리고 보스 이 정도?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19번째 스피커는 최저가 27만원대 오디오 엔진 A2 플러스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도 크리에이티브 T40만큼이나 꽤나 많이 팔린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디자인도 꽤 이쁘고 평도 좋고 저도 듣기 전까지 꽤 기대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가격에 비해 소리가 좀 아쉽긴 해요. 소리 전체적인 느낌은
T40의 상위호환 느낌. T40보다 중고음이 더 깔끔하고 저역 부스트가 덜해서 더 괜찮은. 근데도 아쉽다는 느낌은 좀 여전해요. 차라리 저역이 부스트가 안 돼서 아예 중고음형으로 갔으면 어떨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는 말은 못하겠는데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디자인도 이쁘고 소형 스피커에 서브우퍼 연결도 가능하고요. USB DAC까지 탑재했으니까 개인이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장 DAC가 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뭐 감안하세요? 20번째 스피커는 최저가 30만원대 스완 하이바이 D1080 MK2 플러스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캔스톤이 유통하고 있고요. 최저가 30만원, 중국에서는 직구로 구매하면 배송비 포함 약 16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마이크로랩 FC280이랑 직구하면은 가성비가 꽤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하고요. 소리는 전체적으로 저음이 좀 부스트되어 있는데 과하게 부스트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되게 부드러워요. 소리 자체가 뭐 타격감이 좋은 건 아니고 좀 고급진 막 울림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블루투스도 되고 광출력, 동축 연결도 되고 크기가 큰 스피커를 찾고 있고 저음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구입할 만하다 싶고요. 직구를 하면 가성비는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스피커입니다. 21번째는 최저가 25만원대 브리츠 1900dB 제품이에요. 해외에서는 에디파이어 S880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제품도 중국에서 직구하게 되면 약 16만원, 17만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소리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소리.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소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대신에 저음은 좀 많진 않고 그냥 나올 만큼만 나와주는 딱 그 정도. 블루투스도 되고 USB도 되고 되게 다양하게 입력 단자도 많아서 좋고요. 디자인을 좀 중요시하고 중고음이 강조된 소리를 좋아한다 하면 추천해드릴 만하고요. 정발로 사도 나쁘지 않고 직구로 사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22번째 제품 보스 컴패니언 20. 새 제품가가 약 36만원이고요. 중고가가 약 20만원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솔직히 보스 컴패니언 20 제품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머리 아프고 과하고 안 좋은 소리를 생각했는데 인터넷 평이랑 좀 다르게 되게 고급진 소리를 내주더라고요. 물론 V자형 소리라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고급스러운 소리였어요. 저음도 크기에 비해서 50인가 60까지 가니까 디자인도 깔끔하고 소리도 괜찮고. 단점이라면 이제 높은 가격이 좀 비싸죠. 근데 스피커 중고로 사도 괜찮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마지막 23번째 IK 멀티미디어 아이라우드 마이크로 모니터, 일명 아이라우드 MM 제품이고요. 국내 최저가는 40만원대, 해외 핫딜로 요즘 많이 떠서 약 27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MM 제품도 사실 모니터 스피커라서 그렇게 막 추천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딱 보스 컴패니언과 오디오 엔진의 그 중간 사이의 소리라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소리라 보스를 사용하다가 답답하셨던 분들이랑 오디오 엔진 저음이 아쉬웠던 분들에게 딱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크기도 작고 만약에 한번 써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크기에 비해서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나 싶을 거예요. 최대 장점이 크기, 아쉬운 단점이 있다면 이제 노이즈가 좀 있어요. 상시 들리는 노이즈는 아니고 블루투스 노이즈라 해서 전원을 켤 때 약 10초 정도, 그리고 블루투스를 연결해놓고서 사용 안 할 때 그래서 스피커에서 좀 노이즈가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기본 케이블이 조금 약해서 따로 구입을 해서 쓰는 게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아쉽고. 네, 이렇게 해서 22종 모두 다 설명해드렸고요. 막상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무슨 영상이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스피커가 저가형은 대부분 성향도 비슷하고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소리 자체를 그래서 제가 뭐 고음이 어떻고 뭐 저역이 어떻고 뭐 클래식을 들었는데 막 염소가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다 이러면서 뭐 미사여구를 막 쓰면서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리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떤 제품을 사야 하나 계속 고민을 하실 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 부피, 성향 따져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영상 관련 지적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